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은 엑셀 기초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엑셀 1도 모르는 학생 한 명을 데리고 커말 1급 실기 스프레드시트 엑셀을 완벽하게 하는 그 과정을 찍어서 업로드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시고 또 이해 안 가시는 부분들이나 또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더보기에 보시면 엑셀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 열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이 화면이 열리는데, 여기서 기초함수 누르시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엑셀, 이거 저희가 지금 2016 버전 엑셀을 열었는데, 여러분들은 2010 버전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함수를 가르쳐 줄 때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2016 버전이라서 제가 계산 함수 할 때만 2016 버전으로 하고, 나머지 뭐 기타 작업이라든가 또 분석 작업이라든가 기본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 제가 2010 버전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화면 볼까요? 여기 이제 여러분 엑셀 화면이에요. 엑셀. 여러분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쓰는 응용 프로그램 1위가 이제 엑셀입니다. 여러분 엑셀을 모르고 회사를 취업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엑셀을, 옛날에는 한글 문서를 잘 알아야지만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글 문서보다도, 워드보다도 엑셀, 즉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계산하기에 참 편리하고 또 데이터 관리도 참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데이터 관리하는 프로그램 액세스가 있지만 엑셀도 데이터도 관리할 수 있고 또 계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어디서나, 그렇죠? 회사에서나 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정말 눈부시고 화려한 기능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것도 차차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할까요? 자, 그럼 이게 엑셀 화면이에요. 엑셀 화면.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여기 제목이 있네요. 그렇죠? 엑셀 문서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요거는 빠른 실행이라 그래요. 여러분 빠른 실행.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기 밑에 있는 아이콘들 보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홈 탭, 삽입 탭, 이런 걸 탭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기 탭이 없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 수식 탭, 데이터 탭, 이런 탭들이 있고, 홈 탭. 홈 탭에 보면 이렇게 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 클립, 보드, 그룹, 여기 추가 옵션 버튼, 글꼴 그룹, 뭐 이거 추가 옵션 또는 확장 버튼이라 그럽니다.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스타일 그룹, 이렇게 그룹들이 있고요. 이 그룹들 안에는 그룹에 맞는 다양한 기능들이 아이콘으로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 빠른 실행에다 넣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글씨체를 내가 자주 쓴다. 글씨체를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왜 제 얼굴만 빤히 보고 있습니까? 자, 이거 됐나요? 물론 이제 커말 1급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눌렀나요? 요쯤에다 갖다 대야 되나? 오른쪽 마우스 눌렀어요? 그럼 여기 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 보이죠? 그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 이렇게 누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사용자 지정 요거 보이시죠? 단추, 그쵸? 클릭하시면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아래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 있죠? 그럼 리본 메뉴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알겠죠? 저는 화면에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놓지는 않습니다. 다시 리본 메뉴를 위에 표시합니다. 됐죠? 저걸 리본 메뉴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이름 상자가 있어요. 이름 상자 보이나요? 이걸 이름 상자라 그럽니다. 이름 상자를 정말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저는 프로그램 짤 때 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름을 지정해 놓고 씁니다. 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많이 있는데 야! 라고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저를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만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름을 지정해주면 그 사람만 저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이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름을 지정해주면 그 이름 지정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가 계산 작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식 입력줄이라 그럽니다. 수식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이는 거고 여기 보시면 함수 삽입. 요거 함수 마법사 쓰는 거거든요. 함수 삽입. 저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 함수 마법사를 거의 안 사용합니다. 여러분 함수 마법사 사용하기가 훨씬 편하신 분, 함수 마법사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신 분들은 뭐 이런 것만 해주는 이제 또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또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거는 A열, B열, C열, D열, 열이라 그래요. 열. 우리 열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콜롬이라 그러거든요. 콜롬. 자, 열은 다른 말로 콜롬이라 그럽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콜롬. 알겠죠? 이걸 열이라 그래. 열. 알겠죠? A열, B열, C열, D열. 이 열 잘 알아두셔야 돼요. 1행, 2행, 3행, 4행 숫자로 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 행은 뭐라 그러면 로우라 그럽니다. 로우. 행. 요거는 콜롬은 열이라 그러고 로우는 행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행과 열이 만나는 부분을 뭐라 그래요? 셀이라 그래. 셀. 여러분 이 셀들은 모든 게 다 주소가 있어요. 주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클릭하면 여기 뭐예요? 2구. 이름 상자에 2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2열의 구행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행과 열이 만나는 부분은 셀이고 이 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업 공간을 이루는데 그 작업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워크시트 또는 시트라 그럽니다. 알겠죠? 워크가 작업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작업 공간 워크시트라 그럽니다. 이 워크시트는 뭐예요? 여기 여러분 뭐 옛날에는 256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메모리가 가능한 한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보시면 시트가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시트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기본 함수와 논리 함수를 확실하게 배워보고 그 다음 시간엔 참조 함수와 날짜와 시간 함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열 수식으로 넘어갑니다. 나머지 함수들은 문제가 나올 때 그때마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게 기본 함수 시트예요. 그렇죠? 자, 시트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시트와 시트끼리도 연결되고 또 엑셀은 엑셀 문서끼리도 또 연결이 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를 움직이는 단축키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누르고 페이지 다운 눌러보세요. 컨트롤 누르고 페이지 다운.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이동해요. 그쵸? 컨트롤 누르고 페이지 업 누르면 또 아래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되죠? 됐나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 컨트롤 페이지 업 이렇게 눌러서 시트를 탐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시트 탐색 단추가 있어요. 그쵸? 시트 탐색. 옛날에는 이거 탐색기 그랬는데. 그쵸? 근데 요즘 이게 다 단추라 그러는데 여기 시트 탐색 단추 보이시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만들어진 시트들이 쭉 나타나요. 그죠? 그럼 내가 이동하고 싶어요. 자, 기본 함수 정답으로 이동하고 싶은 기본 함수 시트 딱 누르시고 눌렀나요?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시트로 이동해요. 그죠? 자, 이렇게 시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시트가 많으면 여러분 이거 시트 탐색 단추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알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시트로 이동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단추 누르면 맨 마지막 시트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죠? 그쵸? 아이고, 맨 마지막 시트로 이동이 되는 게 아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맞죠? 그쵸? 마지막 시트로 이동이 되잖아요. 그쵸? 여기 이동이 되잖아요. 이동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시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동이 아니라, 알겠죠? 자, 컨트롤 키 누르면 이제 처음 시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자, 그럼 우리는 이 엑셀의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이렇게 셀의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셀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알겠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리본 메뉴라 그러거든요. 리본 메뉴. 자, 리본 메뉴를 화면에서 보이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F1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 화면에서 보여지나요? 사라지나요?
그죠? 또 다시 F1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보이게 하고 사라지게 합니다. 알겠죠? 왜? 저는 작업 공간을 좀 더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리본 메뉴를 숨기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리본 메뉴를 숨기고 보이게 하는 것에서는 또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탭 메뉴 보이잖아요. 파일 탭, 홈 탭.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돼요. 그냥 아무데나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리본 메뉴 축소, 리본 메뉴 축소 보이게 하고 리본 메뉴를 안 보이게 하고, 그쵸?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리본 메뉴 축소를 이용해서. 알겠죠? 또는 컨트롤 F1 눌러서 하셔도 되고.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면서 또 단축키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함수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우리 여기 G8셀, G8셀을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자, G8셀을 선택하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합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는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는 눌러주시고, 는 눌렀어요? 그다음에 sum 눌러주시고, sum. 여러분 대소문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sum 했나요? 는 쓰고, 여기 sum은 뭐예요? 함수예요. 선생님, 함수가 대체 뭐예요? 그죠?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를 함수라 그래요. 여러분 뭐예요? 밥을 먹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숟가락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뭐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키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글씨를 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연필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함수라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를. 자, 여기 보시면 합계를 내려면 sum이란 함수를 써야 되고 평균을 내려면 average란 함수를 써야 돼.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를 함수라 그럽니다. 알겠죠? 그 함수에는 정확한 인수들이 있어요. 인수. 알겠죠? 그 함수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 인수에 정확한 위치들이 있는데 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 sum 쓰고 가로 열고, 항상 함수를 쓰면 가로 열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됐나요? 우리는 지금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합계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여러분 커마 1급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엑셀에 대해서 잘 배우고 싶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엑셀 하루에 20분씩 해서 100강 올려놓을 겁니다. 100강. 그래서 여러분들을 엑셀에 달인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매크로까지 해서 싹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셔도 엑셀은 나한테 물어봐. 내가 엑셀은 제일 잘해.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쓰고 sum 쓰고 가로 열고 여기 뭐예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드래그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인수 D8서부터 여기 뭐예요? D8서부터 F8까지 오고 요 가운데 있는 걸 콜론이라 그래요. 콜론. 알겠죠? 콜론. 자, 가로 닫고 그죠? 가로 닫고 항상 그 함수에서 함수 쓰고 가로 열고 그 안에 원하는 그 함수가 원하는 인수가 다 들어갔으면 무조건 가로를 닫아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그럼 D8서부터 F8이니까 D8, E8, F8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합계를 내란 뜻입니다. sum 함수를 썼으니까 엔터. 자, 클릭하고 여기 십자가 모양 보일 때 그쵸? 여기 보시면 값이 나온 셀을 선택하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와요. 그쵸? 십자가 모양이 나올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꼭 누르시고 아래로 꼭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값을 채울 때까지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딱 왼쪽 마우스 왼쪽 버튼을 딱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러냐면은 자동 채우기라 그럽니다. 자동 채우기. 자, 자동 채우기 하는 방법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워볼게요. 이렇게 하고 지워볼까요? 딜리트 눌러보겠습니다. 딜리트. 됐죠? 자,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값이 나왔죠? 자, 블록을 이렇게 씌워보세요. 블록 씌웠나요? 그냥 블록을 씌워보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보세요. 컨트롤 D. 요거는 약간 위의 값들을 복사하는 개념인데, 여기 뭐 비슷하긴 하지만, 알겠죠?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 나오죠? 그죠? 자, 컨트롤 D는 뭐냐면, 여러분 열어보세요. 컨트롤 D는, 위에 있는 셀의 값을 복사할 때 쓰는 겁니다. 선생님, 그게 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비어있는 셀에다가 여기도 비어있는 셀에다가 E38셀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여러분 E38셀 선택했나요? 자, 여기다가 기풍쌤이라고 써보세요. 기풍쌤. 자, 기풍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한마디씩 얘기해 주세요. 왜 얘기 안 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말 섞기 싫어요? 예? 아, 기풍쌤 하면, 아, 그렇구나. 또 다른 거. 저 자체적인 이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군요. 자, 여러분 여기 기풍센스 없죠? 그 밑에 셀을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밑에 셀을 선택했어요? 컨트롤 D 눌러보세요. 그죠? 위에 있는 셀을 복사할 때 쓰는 겁니다. 알겠죠? 엔터 치고 또 컨트롤 D 누르면, 그쵸? 이렇게 복사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선생님, 여기. 그럼 내가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할 때는 컨트롤 R을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R.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R. 자, 여러분, 컨트롤 D는 바로 위에 있는 셀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쵸? 컨트롤 R은 뭐라고요? 그쵸? 왼쪽 셀에 있는 값을 복사하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이해 가시죠? 자, 넘어가도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엑셀의 법칙을 아셔야 돼요. 엑셀의 법칙. 엑셀에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 자, 우리가 원래 데이터는 행 단위로 저장돼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저장 기본 단위를 행, 레코드라는 것으로, 우리 액세스 배웠잖아요. 그쵸? 레코드라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총점은 뭐예요? 김종국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총점을 낸 거잖아요. 맞죠? 그럼 밑에 있는 값은 뭐가 나와야 돼요? 자, G9셀에 있는 값은 뭐가 나와요? 신현준의 합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D8서부터 조금만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D8서부터 F8까지 합계가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두 번째 셀에서는 D9서부터 F9까지 합계가 나왔어요. 그쵸? D10서부터 F10까지 합계가 나왔어요. 지금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니까 뭐가 바뀌면서 계산이 됐죠? 그쵸? 숫자인 열은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니까 지금 지열이에요. 지열이니까 숫자인 열은 고정되어 있는데 행이 얼마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됐죠? 그렇죠. 1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이렇게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행이 1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돼야지만 바로 같은 행에 있는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행에 있는 값이. 그죠? 지금 D13, F13, D14, F14, D15, F15 이해 가시죠? 행이 1씩 늘어나면서 계산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아래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문자인 열은 고정되어 있고 숫자인 행이 1씩 늘어나면서 계산된다는 거, 이거는 엑셀의 진리입니다. 알겠죠? 자, 진리.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돼요. 아시죠? 저를 믿으면 뭐가 보이죠? 합격이 보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얘기해도 여러분 그 거짓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평균. 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평균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내는 함수는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 여러분 함수 이런 거 정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왜 평균이 에버리지예요? 여러분 볼링 할 때 에버리지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에버리지가 어떻게 돼요? 볼링 쳐봤나요? 에버리지 어떻게 됩니까? 120. 오, 잘 치는데 120? 볼링 쳐봤습니까? 그래요? 저는 볼링 에버리지가 80입니다. 80. 네.
품도 안 좋아서 뒤뚱뒤뚱 오리처럼 걸어서 핀을 쓰러뜨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는 쓰시고, 항상 우린 는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함수를 쓰시고, 함수 가로 열고. 여러분, 제가 함수 마법사에서 찾아서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 어느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는 쓰고 함수 쓰고 가로 열어주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드래그 해주고, 그쵸? 가로 닫고, 가로 닫았나요? 자, 여기 범위가 들어가네. 에버리지나 함수는 범위가 들어가요. 그죠? 범위. 자, 엔터.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자, 셀의 오른쪽 아래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되올 때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뭐 이제 썸이나 에버리지는 그 가로 안에 그냥 범위가 들어가서 썸일 때는 합계를 내주고 에버리지 때는 평균을 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엑셀의 법칙에 의해서, 그쵸? 처음에는 D8서부터 F8 드래그해서 평균 내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는 D9, F9 보이죠? 얼마씩 늘어났어요? 행이 1씩. 숫자인 행이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숫자인 행이 1씩 늘어난다는 거. 이게 엑셀의 제1법칙입니다. 우리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있죠? 이건 엑셀 제1법칙입니다. 알겠죠?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 숫자인 행이 1씩 늘어난다는 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순위를,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순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우린 뭐라 그래요? 랭크라 그래요. 랭크. 뭐라 그래? 랭킹 하잖아요. 그쵸? 랭킹. 순위를 구할 때 랭킹. 맞죠? 랭킹 1위, 랭킹 2위 하잖아요. 자, 랭크 함수는 가로 안에 인수들이 위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기준 셀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셀이 있고, 쉼표 범위, 쉼표 0. 자, 여기서 0은 뭐냐면 내림차순인데 높은 수가 1등입니다. 알겠죠? 1은 뭐예요?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 낮은 수가 1등입니다. 대부분 뭐 높은 수가 1등이겠지만 낮은 수가 1등일 때도 많이 있어요. 언제요? 달리기 같은 건 다 낮은 수가 1등이겠죠. 그쵸? 맞나요? 맞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순위를 구하는데 범위가 없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한 명 갖다 순위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 지금 여기 저희 학원에는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있어요. 3명. 이 3명은 뭐가 되겠어요? 범위가 됩니다. 범위. 알겠죠? 범위. 그 중에 내가 이 3명 중에 몇 등이냐. 나는 그럼 기준 셀이 되는 겁니다. 제 옆에 있는 우리 친구가 기준 셀이 되면은 우리 3명이 범위에서 3명 중에 몇 등이냐 이래 되는 거고, 그쵸? 또 옆에 있는 친구가 기준 셀이 되면 이 3명 중에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이 친구는 군인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지? 별명 있어요? 별명 없어요? 별명을 하나 지어줘야겠네. 자, 보겠습니다. 아, 바리스타구나. 바리스타. 맞죠? 바리스타. 자, 보겠습니다. 여기 군인 친구와 바리스타 친구가 이제 2명 있어요. 이 바리스타 친구가 몇 등이냐 등수를 알고 싶으면, 그죠? 우리 요 3명 중에 바리스타 친구는 기준, 맨 앞에 나온 기준 셀이 돼야 돼요. 그쵸? 요 친구를, 바리스타 친구를 맨 앞에다 세워놓고, 그쵸? 쉼표. 그 다음에 우리 3명을 요 범위에다가 넣어놓고, 그쵸?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이해 가시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즉 H8이 이 친구가, H8 친구가 이 전체 몇 명이죠? 개수 보니까 10명. 이 10명 중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두 번째 친구, 이 신현준 친구가 평균이 나왔는데, 이 신현준 친구가
이 전체 범위에서 이 10명 중에서 이 고정된 범위 안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밑에 상태 바에는 뭐가 나와요? 평균하고 개수하고 합계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보기 방식이에요.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인쇄,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건 인쇄할 때 보는 거, 그쵸?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건 확대 축소해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확대하거나 화면을 축소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휠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확대되고 아래로 내리면 축소됩니다. 알겠죠? 컨트롤 키 눌러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순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랭크 가로 열고 47.0 H82 맞죠? 기준셀 H82 얘 등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바리스타 등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H82 쉼표. 이 친구 H8 친구가 쉼표. 여기 H8과 H17 요 사이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맞죠? 그런데 제가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우리가 엑셀 제1 법칙에 의해서 H8이 다음 셀에서 H9가 돼요. 그쵸? 그럼 H9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그래야 되는데 이 범위가 지금 바뀌어요. H8이 다음 칸에서 H9가 되고 H17이 H18이 돼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쵸? 왜요? 그 고정된 범위에서 우리가 등수를 구해야 돼요. 그쵸? 자동 채우기 할 때. 이해 가시죠? H8이 H9로 바뀌고 H17이 H18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줘요? 드래그 하자마자 F4를 눌러주셔서 달러로 행과 열을 딱 고정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럼 여러분 F4 한번 눌러보면 뭐가 돼요? 행과 열에 달러가 다 붙어요. 그쵸? F4 한번 더 눌러볼래요? 이럴 때는 행에만 달러가 붙어요. 알겠죠? F4 또 한번 눌러보세요. 이럴 땐 열에가 달러가 붙어요. 그쵸? F4 또 한번 눌러보세요. 이럴 땐 다 풀려요. F4 누르면.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클릭을 해. 클릭하다가 뒤에 클릭해서 F4를 딱 눌러주면 여기 H17만 달러가 되잖아요. 근데 H8도 행과 열을 딱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 했는데 이상하게 값이 나와 이럴 때가 있어요. 드래그 하자마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범위를 드래그 하자마자 F4를 눌러줘야지만 F4가 이 범위 안에 다 달러 표시가 되면서 고정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달러로 딱 고정해 놓는 것을 절대 참조라 그래. 절대 참조.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동 채우기 할 때. 알겠죠? 절대 참조라 그럽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뭐는 변하지 않아요? 열은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열에다가 사실 달러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쵸? 행에만 해주면 되는데 뭐 제가 또 F4 또 누르는 게 귀찮아서 그냥 행과 열의 달러를 딱 해주겠습니다. 자,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쉼표 0. 인수들의 위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기준 셀 쉼표 범위 쉼표 0은 뭐예요? 높은 수가 1등이란 뜻이에요. 그쵸? 높은 수가 1등. 엔터. 자, 왜 달러 표시 왜 해주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키포인트는 달러를 왜 해주냐? 모르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자, 여기 클릭하고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 모양이 나올 때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우리 워드의 최대 점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맥스 가로 열고 자, 워드에 있는 이 범위를 드래그 해주면 돼요. 그쵸? D8과 D17 요 범위에서 최대값이 얼마냐 이런 뜻이에요. 그쵸? 가로 닫고 했나요? 엔터. 그러면 워드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D18셀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값이 나온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자, 자동 채우기 오른쪽 아래 십자가 모양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보세요. 했나요? 했죠? 자, 그럼 내가 여기는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면 됩니다. 셀 서식. 됐나요? 자, 근데 이거 단축키 있어요. 단축키. 엑셀은 단축키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알겠죠? 자, 클릭하면요. 컨트롤 1 눌러보세요. 컨트롤 1. 컨트롤 1 누르면 뭐가 들어가요?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컨트롤 1. 자, 여기서 숫자로 할까요? 숫자 클릭하고 숫자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하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만 나타납니다. 알겠죠? 확인. 됐나요?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내가 이거 전체를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만들고 싶다. 그럼 블록을 여기까지 씌워주세요. 네? 그죠? 소수 첫 번째. 그럼 컨트롤 1 누르고, 자, 숫자 들어간 다음에, 컨트롤 1 누르고 숫자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 소수 자릿수 1 하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겠죠? 확인. 할 수 있겠죠? 뭐, 셀 서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또 엑셀의 제2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제2 법칙. 자, 뭐냐면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열이 늘어나면서 한 개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됩니다. 지금 뭐예요? D열이 계산이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계산이 돼요? 2열이 계산이 됐어요. 그쵸? 여러분 더블 클릭,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보는 걸 편집 모드라 그럽니다. 알겠죠? 더블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 또는 여기 클릭하고 F2 눌러보세요. 제요 셀을 선택하고 F2 이렇게 해도 편집 모드 상태가 돼요. 그죠? 자, 우리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수식을 다시 편집하려면 더블 클릭하면 되고, 요 값이 나와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 또 여기 수식 입력 줄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그쵸? 또는 단축키 F2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다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무엇이 바뀌면서 계산이 된다고요? 그죠? 열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최소 점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민, 가로 열고, 드래그. 그죠? 자, D8서부터 D17까지 드래그하고, 드래그 했어요?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됐나요? 다음 인원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카운트. 자, 카운트와 카운트는 달라요. 알겠죠? 카운트는 셀 안에 숫자, 날짜,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만 세주는 거예요. 알겠죠? 카운트는 숫자, 날짜, 시간만 들어가 있는 거 세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드래그 했어요. 그래서 몇 개냐 이거예요. 그렇죠? D8서부터 D17까지 드래그 해보세요. 가로 닫고 됐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됐나요? 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열이 일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된다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 문제가 다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문제 보면서. 자, 이거.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여러분 있잖아요. 왼쪽 방향 키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이거 화면의 끝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셀에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방향 키 눌러보세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100만 행이 있네. 그쵸?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세요. XFD. 선생님 내가 이거 개수를 알고 싶어. XFD에 몇 번째 열인지 알고 싶어요. XFD까지 갔나요? 네. 컨트롤. 그럼 여기다 는 써보세요. 는 콜롬 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보세요. 콜롬 쓰고. 일시, 백천만. 열은 16,384열까지 있다. 그쵸? 콜롬 쓰고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으시면 이 해당 열의 열 번호가 나옵니다. 알겠죠? 숫자로. 자, 이거 지우시고 다시 홈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A1 셀로 갈걸요. A1 셀. 컨트롤 키 누르고 홈.
알겠죠? 자, 다음. 자, 저는 표 3에 대한 문제 또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횟수.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카운트 쓰면 돼요? 안 돼요? 카운트 쓰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뭐예요? 문자잖아요. 그쵸? 카운트는 숫자, 날짜, 시간을만 세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는 카운트하를 써야 돼. 카운트하는 숫자, 날짜, 시간, 문자. 셀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다 세줘요. 비어 있으면 세주지 않지만 셀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다 세줍니다. 자, 넘어가도 되죠? 자, 는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터. 카운트 A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카운터. 가로 열고, 자, 드래그 해볼까요? 드래그. 됐죠? 가로 닫고. 됐나요? 엔터. 자동 채우기. 자, 요런 데는, 자, 여기 보세요. 자, 자동 채우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지워보실래요? 밑에 거 이렇게 다 혹시 자동 채우기 했으면 지워보실래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 클릭하고요. 자, 여기 옆에 다른 데이터들이 없으니까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더블 클릭? 이렇게 해도 돼요. 자동 채우기 돼 있을 때 더블 클릭하셔도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값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자, 불참 횟수. 불참 횟수는 이제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는 카운트 블랭크. 가로 열고 했나요? 자, 1차, 2차, 3차, 4차, 5차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됐죠? 엔터. 블랭크는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서 행이 일씩 늘어나면서 계산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면 원래는 여기 봐봐. 원래는 여기 지금 지난 선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면 원래 서식까지 복사가 되기 때문에 선이 바뀌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준대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나요?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서식 없이 채우기. 그럼 값만 채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이렇게 선이 안 없어집니다. 또 알아두시면 또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밑에 한번 해보세요. 밑에 여러분 이제까지 배운 걸 참고로 해서 자, 이렇게 1일에 문화생활비, 식품비, 의복비, 교육비의 합계와 그 합계를 이용해서 순위를 내보시고 또는 여기는 문화생활비의 총액, 문화생활비 평균, 문화생활비 최고비용, 문화생활비 최소비용, 문화생활비 개수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나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논리함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